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과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대결은 표면적으로는 서태평양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 기업이었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경제 및 기술 분야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앞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 확보를 막으려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지만 첨단 소재와 기계 등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에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하청 또는 현지 생산기지로 이용된다. 국정부는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국방력 발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 발전을 목표로 삼았다. 중국군 현대화의 기반이 바로 중국의 경제력 발전과 기술력 발전이기 때문이다. 중국 제조 2025 중국의 제조업 굴기. 이런 목표에서 나온 것이 2015년 발표된 중국 제조 2025다.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을 1차 목표 시점으로 하고 10년 주기로 목표를 상향하는 2045년을 목표로 삼은 3단계 30년 장기 계획이다.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오른 중국보다 저렴한 동남아로의 공장 이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환경 오염으로 인한 녹색 성장 산업의 부각 그리고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4차 산업혁명 등이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5대 중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9대 전략 임무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연구 개발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을 사들이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산하 기관들과 기업의 저우추취라 불리는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사버리는 인수합병에 집중한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공격적 투자를 통한 인수합병을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술 약탈로 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의 자국 기업 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자본의 공격적 인수합병에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사 강화로 대응한다. 미국, 중국 견제 투자 심사 강화. 미국의 대응으로 2012년 오리건 주의풍력발전소, 2016년 독일 반도체 회사 악시트론의 미국 자회사, 2017년 반도체 회사 라티스, 그리고 2018년 퀄컴을 인수하려던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 2018년 10월 미국은 27개 중요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반드시 CFIUS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고삐를 쬐고 있다. 더 나아가 2021년 1월에는 미국 투자가는 중국군이나 중국의 군산 복합체와 연계된 중국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중국 옥죄기는 미국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 중국 업체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모터 시치를 인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모터 시치를 인수하려는 업체는 2014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는다. 인수 조건대로 중국에 엔진 제작 공장이 세워진다면 중국 항공산업의 약점이던 엔진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다.